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LG전자가 넥스트코리스에서는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더니 매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오늘 결국 급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거래일 연속 밀린 상황에서 지금 장중이 또 10%가 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급등 뒤에 급락이다 보니까 주주님들 정말 공포감도 드시고 걱정도 크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LG전자 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 제가 갑자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지도 않은 종목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시장이죠, 결국은. 그래서 급등도 시장이 받쳐줄 때 나오는 건데 위치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심이 꺾이면은 나올 반등도 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LG전자가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거긴 이제 맥점이 아니니까 강반등에서는 매도를 하셔라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하락갭 때 갭에 대한 저항을 말했는데 딱 갭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투매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의 흐름이죠. 지금 현재 투매가 나오면서 어디 가격에 오고 있냐?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렸던 그 가격에 현재 진입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제가 어디를 기다린다고 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50% 구간과 60% 구간은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 최대 밀려도 60%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매수에 대한 자리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번 파동을 한번 보자고요. 똑같이 이번 파동 역시 저점 대비 고점을 그어보면 자, 두 개의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30만 원과 이제 28만 원 사이는 여기는 이제 매수에 대한 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보신 대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매수를 했었던 그죠? 그 낙폭과대의 시나리오가 현재 다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다린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일단 이 1차 매수를 하자고 다 말씀드렸죠. 즉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지금 이 강반등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왜 현재와 같은 지금 시장 급락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맥총코치는 지금 여기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강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LG전자는 제가 이 앞에 낙폭과대 구간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바닥 매수를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상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이제 일정주 성격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다가오고 있고 그 상승에 대한 정점이 이제 내일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에 진입을 했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정말 이 과열밴드 상단에 정확하게 터치를 해줬고 그대로 이제 3거래일째 폭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앞에 파동에서도 과열밴드의 상단을 찍고 밀리더니 이번에도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장 예측을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철저한 상승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고점권에서 추격 매수를 안 하고 세력들의 농락에 당하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은 이 LG전자만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현재 동시에 폭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대장주들이 한꺼번에 폭락을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 바로 이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신용과 미수와 같은 레버리지요. 자, 이 레버리지가 여러분들 극대화되면은 지금과 같이 항상 끝에는 예외 없이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 LG전자 포물선 상승을 이야기했던 거는 시장의 레버리지가 이제 쌓여가면서 주가를 강하게 위로 끌어올리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 온전한 급등을 먹어왔었던 건데 반대로 지금 그 쌓여있던 레버리지가 위에서 폭발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이제 급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매도에 대한 거를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에게 자, 거대한 포물선의 상승 뒤에는 항상 그 조정의 형태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이 급락으로 진행이 된다. 이걸 이제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번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이 수급의 구조라는 거죠. 자, 특히 LG전자의 주포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핸들링이 상당히 좀 과격한 편입니다. 이 앞전 상승 흐름에서도 우리가 보셨겠지만 고점을 찍고 나면 가격 조정이 상당히 세게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상승폭이 크면 항상 그 상승분을 반토막을 내버리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과거 패턴을 예로 들면서 일대도 그러한 급락이 나왔고 이 앞전에도 같은 형태의 급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정이 깊을 수가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거기는 이제 추격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로 오늘 그 매도가 정확하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매도가 발생했고 지금부터는 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정말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우리 주주님들 좀 심란하셨을 텐데 그럼 이 우리 LG전자 이대로 정말 끝이 나냐? 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깊은 조정을 발생할 거라고 경고를 해드리면서도 저는 분명히 어느 구간부터 다시 매수를 해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어제도 강조를 해드렸던 바로 이 갭의 자리였죠. 갭의 자리. 현재 자리는 고가 대비 단기 낙폭과대 국면에 진입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의 강력한 지지가 있고 거기에 세력들의 강한 돈이 유입이 됐던 이 갭에 대한 지지 라인까지 그야말로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핵심 타점들이 촘촘하게 중첩이 된 자리라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 우리가 내동매매를 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니까 결국 이 맥점에 대한 자리까지 주가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끼면서 이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현재 이 투매를 막고 던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반대로 세력들이 받쳐주는 이러한 맥점 자리에서 천천히 이제 물량을 사 모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위치는 이 LG전자 이렇게 상한가를 3번 연속한 종목인데 정말 이 미친 폭등을 보여주면서 돈이 들어왔던 끼가 있는 종목인데 고점 대비 이렇게 밀렸다고 해서 이대로 허무하게 수직 하강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강한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거는 이 반등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후의 흐름. 냉정하게 좀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자리는 앞으로 이 정고점을 뚫고 상방으로 가는 추세로 길게 진행이 되는 파동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제가 지금 반등이라고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래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뭐 이때처럼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정고점을 넘어가는 추세를 노리는 그런 국면이 절대 아니라 낙폭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이 기술적 반등을 먹으러 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제가 시황을 짚어드렸지만 우리 시장의 지금 거대한 축이자 대장인 바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완전히 좀 조정 국면에 전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정말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서 엄청난 이 폭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세력들이 지수 조정을 만들 때도 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주구장창 밀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 끝을 속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간중간에 강한 이 급반등을 동반하면서 지독하게 좀 조정을 만들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첫 하락에 대한 반등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조정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대로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대시세구나라고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다음 주에 연출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력들이 파놓은 그 광기에 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파동론이나 수급의 법칙에서도 대시세의 고점을 찍은 뒤에 나오는 이 첫 급락은 그 첫 반등 역시 엄청나게 이 직전의 마지막 하락폭을 만회하려는 성격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첫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강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최고점의 꼭지에서는 급락이 쏟아진 뒤에 무시무시한 이 반등이 동반이 되고 그리고 이 반등이 직전 고점에 가로막히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쌍고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미달 파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핵심은 그러니까 그 반등이 상승 추세의 연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가를 다시 한번 그냥 리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일 뿐이지 그 테스트가 끝나면 주가는 다시 한번 꺾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파동의 원리를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LG전자도 제가 분명히 이제 추세 전환이 아니라 반등이라고 지금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화면 상대에 엄청난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강반등은 발생하는데 그게 정고점을 뚫고 가는 추세로 연결되는 파동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등 뒤에 다시 고점에 대한 매물을 맞고 다시 한번 지독하게 흔드는 그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조정이라는 걸 바로 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한동안 좀 지루한 시간 조정을 보이면서 좀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 다음 이 시세가 또 진행이 된다는 거죠. 뭐 시장으로 이야기하면 뭐 3월달과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조정이 현재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격 조정과 바로 시간 조정, 리테스트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 방향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이 LG전자 역시 강반등이 강하게 한 차례 뿜어져 나온 뒤 재차 밑바닥을 다시 테스트하는 하반 경직성이 완벽하게 확인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되는 우상향 추세 이 맥점이 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우건설 차트 예시를 많이 비교해 드렸어요.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 역시도 과거에 이 폭등 구간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뒤에 급락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조정을 보인 뒤에 그러니까 지루한 박스권을 보인 뒤에 그 뒤에 이 다음 추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LG전자도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형태는 틀리지만 이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건설처럼 옆으로 기어가는 뭐 횡보를 보이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A, B, C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한 단계 저점만 더 낮춘 뒤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향후 주포들의 수급과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끝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접근해야 되는 그 영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차적으로 노리는 건 철저하게 이 강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만 딱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LG전자 고점대에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지금 이 LG전자를 정말 사고 싶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나올 이 강력한 기술적 반등 자리가 이 고점대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추매 타이밍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짧고 굳게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이 단타의 자리가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급반등의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촌코치는 매수를 이야기했던 거를 현재 매도를 이야기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노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